독후평 AI 강의 2025 저자 박태웅 출판사 한빛 비즈 출판일 2024년 9월 30일 발췌 정보분류법 맥락 인터페이스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해한 곳이 아마도 큰 기회를 잡게 되겠지요. 계층적 접근은 도서관, 도서 분류를 생각할 수 있고 키워드 매칭은 현재의 검색 엔진, 맥락 인터페이스는 AI입니다. 클로드 인공지능 클로드를 쓴다면 본문을 모두 복사해서 집어넣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본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용한 프롬프트 이 결과를 나중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만들 방법도 있을까? 내가 AI를 쓰는데 아주 능숙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도 풍부한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너의 의견을 들려줘. 사용 전 고려사항 구조화 학교 행정 업무 중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주의 보고서 본문을 모두 읽고 틀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답을 적용하기 전에 늘 환각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멀티모달 AI에서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함께 처리하거나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기적,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의 모든 조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응답 속도도 아주 빨라서 최소한 232m초, 평균 320m초 만에 오디오 입력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응답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음성을 올리고 다시 답을 받아오는 속도라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지요. 얀 르쿤 4살배기 어린이조차 거대 언어 모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본다. 즉 문자 정보만으로는 절대로 인공지능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거대 언어 모델의 유창함 때문에 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속지만 현실 이해는 매우 피상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식은 실제로 언어가 아니므로 그 시스템은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는 한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거대 언어 모델에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다. GPT-3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건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명료하게 훈련된 다른 접근법이 더 낫다. 메타의 인공지능 라마3 라마3는 3개의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각 80억 개, 70억 개, 그리고 4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입니다. 딥러닝은 인간 누련의 작동 원리를 흉내내서 만든 모델입니다. 비유컨대 누련과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On device 매개 변수가 작아지면 PC나 스마트폰에 올릴 수 있는 AI가 가능해집니다. 몇천억 개 조단위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들은 크기가 커서 PC나 스마트폰으로는 못 돌립니다. 하지만 8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라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일반 사용자들이 인공지능 존재감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될 분야가 에이전트 혹은 개인 비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컴퓨터 또는 내 스마트폰에서 돌리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내 이메일을 다 들여다본 다음에 답장하지 않은 이메일만 뽑아서 요약해줘, 문자를 보내줘, 옷 주문을 해줘 등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 다른 로봇이 익힌 동작을 따로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대의 알로한 로봇이
제각기 한 동작들을 익히면 결과적으로 모든 로봇이 100개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화 학습. 알파고 리는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가져와 학습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의 마지막 버전 2017년 10월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공개한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딥마인드는 알파고 제로에게 바둑의 기본 규칙만 알려준 다음 이기면 보상을 하는 강화 학습을 했습니다. 후에 알파고 리의 백전백승을 합니다. 올류 아틀라스, 콜럼버스의 달걀. 휴머노이드를 만들던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과 좀 더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굳이 사람과 똑같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령 너희들 머리만 돌려서 뒤를 볼 수 없어서 그동안 불편했지 라거나 팔과 다리 관절이 360도 회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류 아틀라스가 보여준 게 그것입니다. 전이학습 로봇 진화. 휴머노이드 어느 것도 이제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짜지 않습니다. AI를 써서 강화학습 혹은 모방학습, 전이학습으로 스스로 배워나가는 로봇들입니다. 즉 발전 속도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거라는 뜻입니다. 2025년 풍경을 바꿀 인공지능 6대 키워드. 1. 온 디바이스. AI가 운영체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과 연동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2. 맥락 인터페이스.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보를 더 이상 분류하지 않고 검색하지 않는 시간이 옵니다.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 3. 파트너 인공지능. 파트너로서의 인공지능이 옵니다.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인지적 작업에서 인공지능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멀티모달. 그림, 동영상, 문장, 노래 등을 하나의 거대 AI가 처리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멀티모달을 넘어 옴니모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다양한 모드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모드나 형태의 입력을 처리하고 출력을 생성하는 것을 옴니모달이라고 합니다. 최신 버전 GPT-4o에 옴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5. 싸고 빠르고 작게. 인공지능은 점점 작아지고 저렴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기본이 됩니다. 나만의 에이전트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AI와 결합하면서 휴머노이드의 발전이 눈부실 것입니다. 몸을 가진 AI의 필요성과 겹치면서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한때 유행 혹은 니치 마켓이 아니라 주류의 지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캐나다가 인공지능의 메카로 불리는 이유. 캐나다에서 그 긴 겨울이 오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때도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선구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서 인공지능 부기가 도래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 기간에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지원한 돈은 1,000억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년 R&D 예산이 30조가 넘습니다. 1년에 100억이라면 0.0003%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돈으로 인공지능의 메카가 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GPT, 답의 자유도를 설정. GPT의 온도라고 부릅니다. 흔히 0도에서 1도 사이로 설정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정답만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강점.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률 사무직,
언론 보도, 주식 거래, 그래픽 디자인 등 디자이너가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일 경우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약점.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사실이 필요한 곳엔 잠재된 패턴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GPT 폭주의 미봉책 대처.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에 채팅을 50번까지만 할 수 있게 했고 대화가 5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대화가 이것보다 더 길게 이어지면 자신들이 강화학습으로 잘 지켜왔던 경계가 깨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처의 전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봉책이죠. 생각의 연결고리. 질문에서는 질문과 답변 사이의 중간 추론 단계를 예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자 인공지능에 벼랑간 정제 추론 과정을 집어넣게 유도하는 질문을 생각의 연결고리라고 부릅니다. 좋은 프롬프트 예시.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일을 지정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자처럼 단계적 추론을 유도하거나 내가 땡땡땡처럼 이라고 가정하자처럼 역할을 부여한다. 땡땡땡을 표로 만들어줘처럼 포맷을 지정해주거나 땡땡땡을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것 6가지를 나열해줘. 명상의 지점. 오늘날 AI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동시에 충격적으로 멍청하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예시로 학습할 필요 없이 바로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것을 알기 위해 1조기의 단어를 읽지 않습니다. 또한 최 교수는 AI에게 상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 2023년 5월 1일 인공지능의 위험을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 구글을 떠났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후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는 그는 자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자의 과장된 해석이었다는 거죠. 저는 AI가 구글 비즈니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걱정할 필요 없이 AI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PI 등장. 거대 언어 모델은 학습이 시작된 이후에 정보나 지식이 없습니다. 숫자 계산도 약하고요. 그런데 계산기와 검색 엔진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플리케이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말하자면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내가 발급한 API를 사용하여 요청하면 정해진 포맷대로 데이터를 주거나 정해진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API를 쓰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컴퓨터 간에 자동으로 정해진 데이터를 받거나 정해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API 사용 예시. 기상청에서 제공한 API를 이용해 컴퓨터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상청의 컴퓨터가 제 컴퓨터로 바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니 제가 입력을 새로 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매번 정해진 포맷으로 오기 때문에 자료 처리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까지 짜두면 결과 리포트를 고객 기업에게 발송하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집단지성. 오픈소스는 설계와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개발에 참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생산 모델을 말합니다. 구글 차트와 슬릭도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오픈소스가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덕분에 IT 업계는
집단지성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발휘합니다. IT 업계 발전이 속도를 더해가는 토대에는 이런 오픈소스 문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차트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기만 하면 그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트랜스포머, 어텐션, 라마2 등도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챗봇 만들기.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랭체인이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이들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쉽게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팅 모델. 챗봇 인터페이스는 일반 텍스트가 아닌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텍스트 LLM보다는 채팅 모델이 적합합니다. 프롬프트 템플릿, 기본 메시지, 사용자 입력, 채팅 기록 및 추가로 검색된 콘텍스트를 결합하는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채팅 기록, 챗봇이 과거의 상호작용을 기억하여 후속 질문에 응답할 때 이를 고려합니다. 검색어 분야별 최신 지식을 검색해 응답을 보강할 수 있는 챗봇을 구축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혁신 속도, 오픈소스 라마. 라마가 3분의 1도 안 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챗GPT와 동등한 성능을 이뤄낸 것입니다. 물론 라마 3.1은 GPT-4.5와 달리 멀티모달은 아닙니다. 메타는 2024년 말에 멀티모달 모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마 모델을 완전한 오픈소스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지 않았고 라이센스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가 4,050억 개나 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혁신 속도. 미스트랄 라지2. 그 며칠 뒤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미스트랄 라지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스트랄 라지2는 매개 변수가 1230억 개로 메타 라마 3.1에 비해서도 3분의 1이 채 못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성능 비교에서 라마 3.1과 맞먹거나 때로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리 언어도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힌디어, 중국어, 한국어를 포함한 수십 개로 8개에 불과한 라마 3.1을 뛰어넘습니다. 코딩 언어도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해 80개 이상을 지원합니다. 허깅 페이스. 프랑스 기업가인 클레망 델랑그, 줄리엥 쇼몽, 토마 울프 등이 2016년 뉴욕에 설립한 회사로 최고의 머신러닝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소형화는 필연. 우선 현재 AI는 자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챗GPT를 학습시키는데 3.7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같은 개인용 기기에 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기계로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과 860억 개쯤의 누련을 가지고도 온갖 일을 다 해냅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121W인데 그 중에서 뇌는 20%쯤을 씁니다. 즉 하루 24W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낸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작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소형화 방법 1.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 사용 2. 양자화 3. 지식 증류 4. 기타 모델 압축 불필요한 매개 변수를 제거하거나 매개 변수를 공유 프루닝 중요도가 낮은 연결을 제거 구조적 압축, 네트워크 구조를 직접 수정, 희소학습, 학습 과정에서 많은 매개 변수를 0으로 만들어 모델을 희소화, 즉 중요하지 않은 연결을 0으로 만들어 듬성듬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루닝은 학습 후에
중요하지 않은 연결을 제거하는 것이고 희소학습은 학습 과정 중에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글쓰기에서 핵심 단어만 요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명상 지점, 에이전트 협력. 제로 하실 때는 GPT 3.5가 48%, GPT-4가 67%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양한 다중 에이전트 협업 프로세스를 쓰자 GPT 3.5가 가볍게 추월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T-4 역시 다중 에이전트 협업 프로세스를 통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지만 3.5와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MOE Mixture of Experts 전문가 조합. 여러 개의 전문가 모델을 조합해 하나의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정 전문가 파트만 돌리면 되니 계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성능은 높일 수 있습니다. GPT-4가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거의 어떤 데이터도 오픈하지 않은 탓에 많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름과는 정말 다르죠. 오픈AI가 제시한 인공지능의 5단계. 1. 챗봇. 현재 우리가 있는 단계입니다. 2. 추론과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 시스템입니다. 3.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4. 혁신가. 발명을 돕는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5. 조직. 전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AI로 인간 개입 없이도 복잡한 조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전트 시스템 특징.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1. 자율성. 각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자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분산성. 시스템의 제어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각 에이전트가 분산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3. 협력 및 경쟁. 에이전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거나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경쟁할 수 있습니다. 4. 통신. 에이전트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기 위해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거대 AI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전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해주는 범용 비서라면 개별 사용자의 입장에선 굳이 안 쓸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사용자의 의존도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죠. 거대 AI의 그늘 아래에서 언제 대체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바깥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오픈소스 장점. 집단지성, 생산성 향상, 뛰어난 보안, 교육과 연구 기여, 인공신경망. 이런 시스템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등 아직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에 대한 감독은 거의 전무합니다. 클로즈드 AI. 오픈 AI는 GPT-4부터는 스펙도 모델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델의 크기, 투입한 하드웨어의 규모,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 훈련 방법, 어느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API만 공개했습니다. 오픈 AI 쪽은 이것을 더 이상 밝히지 않는 이유로 기업 비밀을 꼽았는데 설립 취지에 비춰보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샘 올트먼은 인공 일반지능이 만약에 고장나면 무엇인가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회사가 이런 AI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게리 마커스의 우려. 1.
극단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민주화와 공론을 위협할 수 있다. 2. 환각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3. 컨텐츠 광들이 근거 없는 자극적인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4. 챗봇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5. 남용으로 인해 웹포럼과 피어 리뷰 사이트를 붕괴할 수 있다. 태그 마크 교수 주장. 거대 언어보다 초인공지능으로 가는 훨씬 더 낮을 방법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뇌가 불과 12W의 전력을 쓰고 거대 언어 모델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 훈련했는데도 물리학에서 GPT-4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듯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코딩 가르치지 않기. 재규적 자기 개선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기. 인간을 돕는 최소한의 것만 학습하게 합니다. 공개 API를 제공하지 않기. 악의적인 행위자가 코드 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비 경쟁을 시작하지 않기. 모든 사람이 개발 속도보다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장려합니다. 옥스포드대 컴퓨터 과학자 일리아 슈마엘로프.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대를 거치면서 아주 쉽게 붕괴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학습 데이터로 훈련한 인공지능은 마치 종의 근친 교배와도 같습니다. 자연 독점. 팀닉 게브르가 지적한 4가지 위험성. 1. 환경적, 재정적, 비용.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3. 연구의 기회비용입니다. 4.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이칠 권리와 지적재산권 침해. 맥락 무결성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언러닝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통한 개인정보가 지켜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AI 관련 원칙 중 핵심 주제. AI 관련 원칙 80여 개 중 주요한 36개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을 47개로 분류해 공통 분모 8개 주제를 추렸다. 프라이버시, 책임성, 안전과 보안,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과 차별 금지, 인간의 기술 통제, 직업적 책임, 인간 가치 증진. 인공지능 준칙 백서 2020년 1월 하버드 대학 버크만 센터에서 내놨다. 아실로마 AI 원칙 2017년 1월 6일 요슈아 벤지오, 스튜어트 러셀, 리드 호프먼, 에릭 슈미트 등 AI와 IT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인공지능이 분명히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컴퓨터 과학뿐 아니라 법, 윤리, 경제 등 범학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연구자와 정책 위반자 간의 협력도 필요하며 개발자 간에도 경쟁보다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부실한 개발을 피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42년 뒤 같은 장소에 모인 것은 인공지능이 제조합 DNA만큼이나 강력하고 위험한 신기술이며 인류가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인공지능 윤리를 요청한 2020년 2월 교황청이 내놓은 성명.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고 AI의 영향을 받는 모든 요구사항을 대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에게도 평생 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장애인이 학습하고 자립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복잡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고리즘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기준과 목적과 목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의 의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AI법 2018년 12월 가이드라인 초안 그리고 2019년 4월 발표 2024년 8월부터 발효 주요 국가 중 가장 빨리 만들어진 법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넓게 토론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온 사회였기 때문에 5년간의 숙고 과정을 거쳐 제정했지만 가장 빨리 만들어진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는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또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의 요약을 게시해 투명성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안전점검, 데이터 거버넌스 조치 및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해야 하고 저작권법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알고리즘 책무법안 2022 아직 법안이 미통과됐지만 편집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이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속임수를 쓴 것이고 몰라서 그랬다면 진심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의 네이버, 뉴스, 배열, 브뤼셀 효과, 유럽연합의 규제와 법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브뤼셀에 유럽의회가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애플의 USB-C 충전 포트 채택 등이 대표적인 브뤼셀 효과의 사례입니다. 독점 규제, 환경 규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브뤼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수립 내용은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등 19차례나 중국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인류의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대처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 백악관 인공지능 행정명령 2023년 11월 발표 목적과 원칙을 볼만합니다. AI 안정성 정상회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과학보고서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첨단 AI의 위험성에 관해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시도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30개국 전문가와 국제전문가, 자문 패널을 포함해 75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이경무 교수와 워싱턴대 최혜지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각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위험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시급한 자원 투입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범용 AI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관리 관행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현재 범용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잘 이해되지 않았으며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범용 AI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론은 너무 초기 단계에 있어 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어떤 방법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여러 위험 완화 조치를 겹겹이 쌓는 방어가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이는 기술적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분야의 모범 사례를 범용 AI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범용 AI에 대한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론은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량적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범용 AI 시스템을 더 유용하고 무해하도록 훈련시키는 전략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고급 시스템의 접근 방식 실행 가능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기술 주소
연구자들은 범용 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상적인 인간의 선호도와 가치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범용 AI 시스템에서 생성한 컨텐츠 구별 표식. 범용 AI가 생성한 컨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범용 AI가 생성한 컨텐츠가 더욱 현실화됨에 따라 구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조치는 없지만 여러 계층의 보호 조치와 중복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보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향성. 잘못된 시스템 설계나 사용된 일반 목적 AI 기법 유형에서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일반 목적 AI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점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 범용 AI 시스템은 데이터 기밀성의 상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력의 부족,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합니다. 작가의 강조. 안전성에 관한 국제과학 보고서 전문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MIT 인공지능 위험 저장소. MIT 연구원들은 AI 위험 평가와 관련된 수천 개의 문서를 검색해 위험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이 인공지능 위험 저장소를 만든 이유는 누구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확장 가능하고 분류된 위험 데이터베이스로 AI 위험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집단 지성의 저장소인 셈입니다. 캘리포니아 인공지능법 SB1047.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파의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인턴, 로렌스 레식, 스튜어트 러슬 등이 있고 반대파의 얀 르쿤, 페이 페이리, Y 컴비네이터,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 투자회사 샘 올트먼이 여기 출신입니다. 등이 속해 있습니다. 법의 내용. 학습 연산량이 10에 26승을 넘어가는 모델로 학습에 들어간 비용이 1억 달러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곳은 반드시 사이버 보호를 구현해 무단 접근, 오용 또는 훈련 후에 안전하지 않은 수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으로 첫 번째 위반의 경우 학습 비용의 10% 이내, 두 번째부터는 3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즉시 셧다운을 할 수 있는 기능, 즉 킬 스위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반대 논리. 결론적으로 SB1047은 기술 경제를 위협하고 보안을 약화시키며 경쟁을 위협할 것입니다. 학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혁신을 제한할 뿐입니다. 조만간 학계에서도 SB1047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AI 생태계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B1047은 기술 경제를 위협하고 보안을 약화시키며 경쟁을 위협할 것입니다. 찬성 논리. 엄청난 투자 규모를 가진 곳에서 안전장치를 위해 추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뻗대는 것에 과해 보입니다. 비행기, 의약품 및 기타 다양한 복잡한 기술은 업계와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샌드위치 가게나 미용실보다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 규자가 더 적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규모에 비하면 이 법안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법안입니다. 슈퍼 엘리트 이꼬르 사이코패스. 슈미트가 말하는 빠르게 행동하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라 라는 실리콘밸리의 팽배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을 위해 컨텐츠가 부족하다면 훔쳐서라도 사용을 하고 성공한 다음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패하면 그때 물어줄 것도 없으니 그만이라는 것이죠. 독점의 무서움.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 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인간의 가치를 지키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나를 믿어달라입니다. 장기주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요소. 첫 번째로 기후위기, 두 번째 핵전쟁, 세 번째 인공지능, 4. 생물학적 위험. 번호 증가에 따라 위험도도 커집니다. 효과적 가속주의, 기술 변화, 인프라 파괴 및 기타 사회 변화 과정을 급격히 강화해 기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급진적인 사회 번역을 일으키자는 사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효과적인 이타주의와 가속주의의 합성어인 효과적인 가속주의는 테크노 낙관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유토피아적 색조를 띠고 있으며 인간이 생존을 보장하고 우주 전체의 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더 빨리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의 무제한 개발과 인공지능의 무제한 개발을 옹호하고 많은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과 게리 탄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이 공개소설 미디어 프로필에 E/ACC를 추가해 이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일리아 슈츠케버, 마크 앤드리슨 등이 속하며 이들은 전 세계의 주요 거대 인공지능 개발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들의 사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슈퍼 엘리트들이 단지 인공지능 개발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상까지 독점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페어 공공데이터 F. Findable 검색 가능해야 되고 A. Accessible 접근 가능해야 하며 I. Interoperable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즉 표준을 지켜야 하고 R. Reusable 재사용할 수 있어야 공공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론화 필요. 인공지능같이 중요한 일을 소수의 IT 분야 슈퍼 엘리트들에게만 맡겨둘 순 없습니다. 인지심리학, 윤리학, 사회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범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의 목표 1. 연구 및 인재개발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와 학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여 캐나다의 AI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AI 클러스터 개발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턴 세 도시의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학계, 산업계,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한다. 3. 상용화 및 도입 촉진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AI 기술의 상용화와 도입을 장려한다. 4. 정책 및 윤리적 프레임워크 AI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다루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우리나라 2023년 인공지능 책임 법안 발의 상정 이 내용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이 법안은 25쪽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태반이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어 있어 실제로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다루는 건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주소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HWP가 아니면 PDF 포맷입니다. 이것들은 컴퓨터가 읽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 문서 포맷을 바꿀 예정이지만 그 기한은 2025년 이후로 미뤄져 있습니다. 2025년 R&D 예산.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자랑했습니다. 삭감 전과 비교해 1,000억 원이 늘었지만 물가가 그만큼 올라 실제로는 1조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카르텔도 밝히지 못하고 이렇다 할 개선도 하지 못한 채 R&D 예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긁어 모으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재가 많이 유출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해결책은 초기 경력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유행 경고. IT 기업 어느 곳도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강료가 50에서 100만 원을 웃돌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시대착오적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신문에 난 그럴듯한 것들을 보고 유행처럼 정책을 펴고 예산을 씁니다. 호흡도 짧고 전문성도 없는데 오늘 펼친 정책이 내일이면 없어집니다. 기초과학이 핵심이다. 현대 인공지능은 인간 뇌를 흉내낸 것입니다. 인지심리학, 뇌과학의 배경 없이 제대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분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접힘을 인공지능이 해석하려면 생물학자가 인공지능 과학자와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선 최고 의학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선 최고 기상학자, 물리학자와 농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고 농학자와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양산기술 강국이긴 하지만 원천 기술이 턱없이 빈약합니다. 후발 추격국으로는 충분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선진국들은 강력한 경쟁국 대한민국에 더 이상 원천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민관 협업. 과학과 기술이 누적하여 가속하는 시대, 공무원은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법,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일궈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부가 과학과 기술 정책의 호흡을 바꾸지 않고 후발 추격국의 태도와 전략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간편성과 위험성. 노트북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강력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전에 없던 양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유례없이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과거 성취에서 희망을.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맞붙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인류는 전략 핵무기 통제를 위한 협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1991년부터는 실제로 전략 핵무기의 감축이 실현됐습니다. 인공지능에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기업 간의 군비 경쟁이 아니라는데 합의할 수 있다면 인류는 또 한번 새로운 공동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데이터를 컴퓨터로 활용 가능한가?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정제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작업이 시간의 80%가 소요됩니다. 끈기가 필요한 일이어서 성공률이 그만큼 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긍정 메시지.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기계입니다. 포스코와 인터플로우, 보스턴시처럼 현장에서 유익한 결과를 내는 데는 거대한 언어 모델이 아닌 머신러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 강국 대한민국으로선 이쪽에 AI 플러스 X에 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